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정민지 대리입니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감축 우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축 기관으로는 창원대학교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까지 6개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대학교입니다. 창원대학교는 국공립대학 중에서 감축률 최상위 기관으로 우수 사례로는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 자동 제어가 있었습니다. 조명 제어 장치는 복도, 화장실, 사무실, 강의실별로 쓰임새별로 시간을 조정하여 설치하여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소등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조명 제어 장치 설치는 저희 목표관리제도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창원대에서 설치를 진행해 왔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은 감축량의 약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의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온도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또한 하고 있습니다. 학내 전체에 중앙 온도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냉방일 때는 28도 이상, 난방일 때는 18도 이하로 유지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환산을 하게 되면 약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산업을 육성하고 소방산업을 진흥하는 공공기관으로 소방 제품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감축률 최상위 기관이고 우수 사례로는 시설물 개선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보일러 및 냉온수기를 정비를 하였고요. 특히 화학세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냉난방기를 세척을 하여서 천정형, 스탠드 및 벽걸이형 냉난방기를 분해하여 세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 교환기, 각종 팬, 필터 세척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증가됩니다. 또한 사무실 및 실험실 환기창을 설치하여서 화절기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서 환기창을 설치하였습니다. 환기창이 없는 사무 공간이나 실험실은 환기 실시로 냉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냉온수기나 보일러의 관들을 세관하고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천정형이나 스탠드형 개별 냉난방기를 세척하는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를 개선 효과를 따져보면은 냉온수기 세관으로는 약 5% 정도 절감이 돼서 10톤 정도가 나오고요. 보일러 세관으로는 6톤, 개별 냉난방기 세척을 통해서는 3.8톤, 환기창 설치로는 13.3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으로만 따지면은 솔직히 온실가스 감축량이 매우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가성비가 좋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서천군입니다. 서천군의 경우 지자체 감축률 중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기후변화 안심마을 사업은 그 서천군의 평균 기온보다 높고 각종 교육시설이 밀집을 해서 주로 폭염 취약 계층인 청소년, 여성, 노인, 유아 등이 이용하는 봄의 마을에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진행된 사업으로는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그리고 쿨링포그가 있었습니다. 쿨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백색 계열의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열 페인트, 흰색 차열 페인트는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서 태양열 반사나 차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열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게 옥상에 있으면 쿨 루프고 바닥에 도료가 돼 있으면 쿨 페이브먼트라고 합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과 봄의마을 광장 앞에 쿨링 포구를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쿨링 포구를 통해서 체감 온도가 확실히 절감되었고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쿨 루프와 쿨 페이브먼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열을 흡수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쿨 페이브먼트 시공 전에는 46.4도였는데 흰색 차료 도료를 깔아 보니 29.9도로 약 17도 가량 저감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2만 톤 미만 기관 규모별 중에서 순감축률 최상위 기관입니다. 우수 사례로는 열린관 리모델링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급 등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해서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그 건축물의 수명 기간이 짧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외피에 사용된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열린관은 이러한 단열재를 보강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바닥, 외벽, 지붕, 그리고 창호 보강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요. 태양광 패널을 시공을 하고 고효율 인증 설비를 시공을 하고 또 LED 고효율 조명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면 자재를 철거를 하고 또 환경성이 좋은 제품을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열린관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을 한 결과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녹색 건축 인증 그린 2등급을 발송하셨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1+ 등급을 인증받으셨습니다. 이 인증 결과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이 60.2% 절감하였고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또한 45.2% 절감되었습니다. 건축물 1차 에너지 소요량 또한 43.3%로 절감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지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을 하고 육성 발전을 위해서 기반 조성, 유통시장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상 유형으로는 3,000톤 미만 기관들 중에서 감축률이 최상위 기관이었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추결식 지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본원청사가 2015년 6월에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을 하면서 이전된 청사가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인증받았고요. 녹색 건축물 인증 그린 2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이렇듯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추결식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일단 우수 장점이 저렴한 운전비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야 전력 요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심야 시간 동안 히트펌프에서 생성된 냉수 온수를 수축 열조에 저장한 다음에 주간 시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비가 심야 전기 사용으로 매우 저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지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열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도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추결식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자동 제어 시스템이나 배치도 그리고 설치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도입한 전후에 비교를 보시면요.
개선 전에는 전기 사용량을 1253메가와트를 사용했던 것을 개선 후에는 1225메가와트로 28메가와트나 절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4,400만 원이고 도시가스 또한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2,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열 히트펌프를 도입한 결과 에너지 효율 1등급 본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기간 규모별 5,000톤 미만 감축률 최상위 기관입니다. 우수 사례로는 감귤 부산물 처리 방식 개선이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먹는 샘물 사업인 제주 삼다수와 지역개발 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감귤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저급품 처리를 위해서 제1, 2 감귤 농장에서 감귤의 품질 보증과 수급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감귤 부산물 처리 방식 개선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귤 가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귤이 수매량이 증가했을 때 제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이 동반 증가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비상품 발생량을 사전 관측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의 산지 폐기 비용을 보전을 하고 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보관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도록 유지를 했는데요. 이거에서 더불어 더 나아가서 감귤 부산물이 어쩔 수 없이 가공량의 50%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 감귤 부산물 처리 방식을 변경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인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단순 건조 설비를 도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감귤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많아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열량이 너무 많아서 습식 사료화 공급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습식 사료화 공급은 건초 자료와 혼합하여 사용해서 함수 요구율에 맞게 탈수 공급하기 때문에 가축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축 사료를 축산 농가에 무상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귤 부산물 처리 방식을 습식 사료와 공급으로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기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400만 킬로와트인데요. 이를 습식 사료화로 바꿨을 때는 33만 킬로와트로 절감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전기 사용량을 감귤 1, 2 공장으로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봤을 때 기존 건조 설비 대비 습식 사료화 공급으로 변경했을 때는 감귤 1, 2 공장에서 2,200톤 가량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감귤 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진과 같이 지금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사이즈인데 향후에는 확대하여서 검토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는 우수 감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느라 감사합니다.